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충파가 1년 만에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복병마 충마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입상에 성공한 마필도 있고 성공하지 못했던 마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파에 내용 있는 복병마와 내용 있는 충마, 또 여러가지 충파가 뭐 전개나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설명들로 인해서 잘 참고하셔서 적중하셨다면 상당히 축하드리고,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 있다면 충파에 이제 앞으로 함께하는 경마에서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즐겁고 또 좋은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충파가 1년 만에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다소 지난주에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마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파에 이제 아래 충파가 톡방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충파가 현장에서 현장 상태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타 보는 마필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파가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방송 화면이 아닌 여기 글이 있어요. 그 충파가 소개하는 토요경마를 소개하는 그 부분에 제가 링크를 올릴 테니까 오셔서 제가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체 톡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약간 금요일날 비 소식도 있고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면서 주로 현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은 마필들이 움츠러들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제 봄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지금 꽃샘추위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현장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최근에 기수의 중요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왜냐면 마필들 성향에 따라서 어떤 기수에 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기수, 또 기수들이 좀 하락세에 있는 기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좀 좋은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토요 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분할 경주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마필들도 있고 또 준비해온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6경주, 7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경주들을 좀 세게 들어가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경주들도 있기 때문에 6경주, 7경주 같은 경우는 좀 약하게 보는 경주도 있고, 나머지 경주들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도 언급드리면서 일단 충파가 보통 말씀드린 마필들은 충마한도 언급드리고 복병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충파가 예상을 할 때는 3두 압축을 합니다. 충마나 복병마 이거 두이도 있고 또 입상이 가능한 마필 이 3두 압축을 많이 하는데, 그런 3두를 위주로 많이 언급을 드릴 거고, 기타의 충파가 이제 관심이 있거나 뭐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 또 인기권의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불안한 인기마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전 참고하셔서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이 마필이 정말 무조건 입상해요, 이 마필이 무조건 들어온다는 100% 보장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을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나랑 맞는 것 같아, 나도 이런 것 같아 했을 때 배팅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마필이 충파가 무조건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병마도 마찬가지예요. 복병마도 충파 이래서 복병마가 될 수 있어 하면 자세히 살펴보고 얘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나도 이 마필이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어, 배당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복병마를 사는 것이지, 얘가 복병마 추천드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상황 판단을 살펴서 또 자신과 배팅 스타일과 또 조합이 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배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판단되고, 충파가 추천드리는 복병마들은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에 가져주시라. 그만큼 메리트 있는 복병마들이고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진 복병마들이기 때문에 충파가 허투루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충파의 방송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요일만 분석을 들어갈 텐데 토요일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안마의 경주로 진행됩니다. 안마의 1000m 경주인데 안마의 1000m 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앞선이 치열하고 또 앞선 나가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 경주로 판단이 돼요. 이번 1000m 같은 경우 국산 6등급 1000m 같은 경우도 그런데 딱 드러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아직은 어린 마필들도 있고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마필들도 있지만 딱 드러나 있는 마필 3번 제마특급 그리고 6번 신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전세를 하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4번 블루밴드 그리고 직전경주 나름 잘 선전을 해줬던 5번 과천애별 그리고 7번 퀸스트리트 이렇게 인기권을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되는데 충파가 일단 인기마 중에서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 바로 3번 제마특급이에요. 이 마필은 뭐 선에 나가도 되고 선입가도 되고 뭐 중간에 치고 올라오고 라스트에 한 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용이합니다. 앞선 나가도 충분히 빠르게 붙어줄 수 있고 거기다가 게이트수 3번 게이트에다가 빅토아르 기수가 인마업을 두 번째 연속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담장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는 3번 제마특급은 이번 경주 충마다 이렇게 입상권 가장 유력한 충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6번 신부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뭐 직전 경주 뭐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에 좀 잡혔죠.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신부 같은 경우는 선행을 좀 편안하게 나가주면 더 잘 뛸 가능성이 있고 지금 6번 게이트에 임기용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동수 기수보다는 선행 나갔을 때 더 잘 타는 임기용 기수가 더 낫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6번 신부 같은 경우는 직전보다는 더 뛴다. 충분히 입상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 3번 6번 인기마입니다. 뭐 인기마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에 노려야 될 마필들이 있어요. 바로 4번 블루밴드 이 마필은 신마입니다. 14조에서 이신영 쪽에서 마방에서 안토니오 기수 기승하고 나오는데 데뷔전을 지금 중임세 치르고 데뷔전 나오죠. 이 마필이 액톤파크 자마의 앞말인데 제마특급 같은 경우 블루밴드 같은 경우는 고개가 좀 다소 높아요. 4번 블루밴드 같은 경우는 고개가 좀 다소 높은 감이 있지만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녔고 이런 고개 높은 마필들은 안토니 기수가 잘 제어하고 기승을 잘합니다. 또 데뷔전을 치르고는 있지만 걸음 자체는 탄력적이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선도 나갈 수 있는 순발력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블루밴드 꼭 노려야 될 마필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5번 과천애별 같은 경우는 직전경주에 워낙 잘 탔어요. 유승환 기수가 워낙 편하게 잘 타줬고 라스트에 한 발을 써줘서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쉽지 않나. 10주 만에 나와서 마필 성장세는 거듭하고 있지만 이찬우 기수 저는 요배통 여파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5번 과천애별은 직전만큼의 전개가 나올지는 좀 의문이고 그렇게 막 엄청 강하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기대치는 있어요. 순발력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고 라스트 한 발도 있기 때문에 7번 퀸스트리스는 좀 보기 어려운 마필. 저는 4세이고 아낄 걸음은 없지만 직전에 안토니오 기수 있고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다소 게이트도 7번 게이트고 좀 쉽지 않은 전개가 예상됩니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여기에 복병만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9번 솔리드라는 마필이에요. 신현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직전에 뭐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9번 게이트긴 하지만 이 마필이 약간은 추입형 성향을 띠는 스타일이고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지녔는데 라스트에 한 발로 폭발적인 힘을 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마필을 관리해왔고 그렇게 경주를 펼치는 마필입니다. 솔리드 왜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마필이냐? 깍쟁이 자마예요. 깍쟁이. 액톤파크와 깍쟁이 자마죠. 깍쟁이 자마 중에 한두 더 있죠. 프리모라는 자마는 있어요. 깍쟁이는 예전부터 신현철 기수가 기승해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런 깍쟁이 자마들 신현철 기수를 시키지 않나. 프리모는 뭐 신현철 기수도 기승했고 다음에 이제 하종훈 기수 이렇게 기승을 했죠. 프리모라는 마필은 액톤파크는 아니고 잉그랑디어랑 이제 부마가 잉그랑디어 계열입니다. 하지만 솔리드는 액톤파크. 저는 솔리드가 더 좀 기대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스트 추입력이 상당히 좋고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주행순사를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 마필이 전혀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약간 더 보강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솔리드는 이번에 라스트 한 발로 앞선을 잡을 수 있는 걸음이 지녔다.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 솔리드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축마는 3번 제마 특급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6번 19 같은 경우는 편한 선행일 때는 입상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예요. 아홉두 경주죠. 3경주와 분할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는 충파가 좀 강하게 노리는 복병마가 한두 출전해요. 어떻게 뛰어줄지 모르겠고 입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번에 직전 경주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났고,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확률을 만났다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승부경주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1경주 경주로도 좀 주로 상태도 확인해 본 다음에 갈 텐데, 1번 8호 파티파워입니다. 1번 파티파워. 파티파워는 제가 몇 번 많이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1000m 단거리에서는 한 발 추입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전개를 어떻게 펼치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외곽에 나가 있든 중간에 나가 있든 이 마필은 안으로 들어가서 내선 추입을 딱 하는 마필이에요. 내선에서 한 발 쓰는 마필인데, 결국은 내선에서 올라오다가 진로가 만약에 내선이 열린다, 쭉 올라서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1000m라는 단거리에 강점을 지닌 마필입니다. 파티파워는 기본적으로 왜 더 보냐면, 지금 금요일날 비가 좀 예고돼 있잖아요. 노면 주로 상태가 좀 젖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오히려 파티파워는 다습주로나 불량주로일 때 더 좋은 걸음을 보였다. 그만큼 마필이 발 자체가 좀 아무래도 약간 젖어있는 주로에 유리한 발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파티파워는 오히려 약간 금요일날 비가 더 많이 오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거기에다가 내선 추입하는 마필이 1번 게이트면 추입마라곤 하나 따로 외곽에서 다른 마필들이 기다려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파티파워는 최근에 초반 스피드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내선 줄타기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추입할 때 추입 타이밍은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안쪽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위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파티파워, 거기다가 부담중이 52kg이에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만났어요. 부민호 기수와 계속 입마호흡을 맞춰봤고, 편성도 이번 경주에는 9대에 별거 없는 편성이에요. 마필들이 아주 강력하다 하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5번 브라운 노즈 같은 게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 마필이 아주 강력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파티파워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같이 뛰어봤는데 그땐 졌어요.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걸음이 진행이 있고, 그때보단 또 브라운 노즈는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1번 파티파워 이번에 가능하다. 저는 현장에서 아래 톡방 제가 아래 문의사항 남길 테니까 그 부분 들어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이 경주를 충파가 승부경주로 가져가는지 가져가지 않는지는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승부경주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복병만은 여기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이고,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1번 파티파워, 저는 현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또 5번 브라운로즈나 9번 드래곤보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브라운로즈 같은 경우는 부담중 늘어난 부분도 있고 워낙 좋은 전개를 탔어요.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김동수 기수가 이번에 55.5이지만 직전과 같은 좋은 전개를 탄다면 가능하지만 직전보다는 좀 전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직전보다는 빠른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에 9번 드래곤보트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선행력이 빠른 마필이지만 이보다 좀 앞선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바로 3번 라온캡인과 4번 옥드림, 그리고 8번 라몬키라는 마필이 결코 스피드가 느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9번 드래곤보트가 보다 좀 내선에 있기 때문에 드래곤보트가 어쩔 수 없이 외곽에서 힘소진하면서 나올 가능성도 높고, 외곽에서 선행 못 나가고 외곽으로 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래곤 보트는 좀 많이 덜 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비드 기스한테 많이 실망을 했어요. 다비드 기스는 최근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복승률도 그렇고 승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2019년 들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6개월 7월까지 기승을 하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최근에 약간 직선에서 강하게 말머리를 못 해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 기수에다가 드래곤 보트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좀 5번 9번보다는 좀 더 보는 마필이 있어요. 3번 라온캡인가 또 4번 옥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3번 라온캡은 이번에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 만났죠. 안쪽 게이트에다가 2억 기수. 직전에는 1300m에서 이 마필이 왜 인기를 모으고 못 들어왔냐. 출발과 동시에 착지 불량이 일어났어요. 출발과 동시에 마필이 다리가 착지가 불량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선행을 가야 되는데 2억 기수 급해서 마필을 몰아주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마필을. 선행은 나갔지만 마필이 상당수 무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 걸음이 더 올라왔죠. 1300m지만 라스트 걸음이 아주 엄청나게 무뎌지지 않아요. 힘을 그렇게 썼는데도. 지금은 1000m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쪽 직전 같은 착지 불량은 뭐 흔히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지 불량만 없다면 이 마필은 또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 직전 같은 힘 소진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라온캡인 한센자마에다가 선행 나가면 더 유리하지만 선입도 가능하다. 저는 3번 라운 캐빈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 않나. 이만큼 축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번 옥드림 같은 경우도 지금 4세지만 지금 마필이 상당히 단단해지고 마필이 올라왔다 할 수 있어요. 직전에도 최근에 많이 마필이 올라와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필이 원래 선행 스피드로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뒤에서 올라오는 전개를 펼쳤고 게이트가 좀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도 내려왔고 내선 빠르게 붙여서 내선 추입이나 빠르게 선입 추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드림은 상당히 유리해진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엔 더 봐야 되지 않나. 또 마필이 상승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브라운로즈나 9번 드래곤 보트보다는 3번 라온캐빈이나 4번 옥드림에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이 마필이 더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복병만은 1번 파티파워. 이 마필을 저는 축으로 지정하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승부를 지정한다면 1번 파티파워 꼭 관심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 국산호 등급 1000m 경주입니다. 8두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에는 뭐 딱 눈에 드러나 있는 마필이 있죠. 인기마죠. 5번 에이스 트리플. 이 마필이 아마 인기도 1위일 거고 뭐 책자를 보나 어딜 보나 뭐 마사이 경마지를 봐도 딱 드러나 있는 인기마죠. 직전에도 김덕균 기수가 잘 타졌고 라스트에 걸음까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마필은 선행 나가지 않아도 되고 선행 나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충마권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 뭐 충파가 언급은 드릴게요.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보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 5번 에이스 트리플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뭐 도전 세력은 3번 킴포슨 최근에 부진했지만 거리 내려서 도전하고 있고, 최근에 마필들이 많이 올라온 6번 윈트세븐과 7번 3명 이상 마필 상승세죠. 거기다가 걸음이 상당히 성장한 8번 2M 오케이. 저는 2M 오케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마필은 12주 만에 출전하지만 마필이 확실히 걸음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기 기수가 영속 기승하고 있고, 이동기 기수가 뭐 이 마필 가지고 데뷔전에서 입상을 치렀던 데뷔전은 아니죠. 6월 30일 작년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때는 3세였고 지금은 4세여서 마필이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8번 2M 오케이. 확실히 18조에서 마필을 좀 잘 만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마필은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그래봐야 8번 게이트입니다. 최외곽 게이트면 자리만 충분히 잘 선정해서 간다면 2M 오케이 충분히 라스트에 한 발 써주거나 또 앞선에 빨리 붙어서 선입 추입을 할 수 있다 라는 마필로 8번 2M 오케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복병만도 말씀드릴게요.
진짜 복병마 1번 라오진입니다.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하만식 기수가 부상 이후에 큰 부상 이후에 1년 만에 복귀를 해서 52조 마피들을 많이 기승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좀 몸이 약간 풀렸는지 입상도 나와주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게 기승도 하고 1번 게이트예요. 이번에 라오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세 때 상당히 좋은 스피드와 순발력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우승도 했고 마필이 좋은 모습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휴양을 했죠. 휴양을 하고 지금 다시 1월달에 주행수를 치르고 직전에 2월달에 휴양 복귀를 했는데 마필이 확실히 단단해지고 묵직했다 해야 되나. 옛날에 좀 가볍고 발걸음이 좀 날리는 걸음이 보였다면 지금은 마필이 다소 좀 묵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선입 추입도 가능해진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 나가면 또 한 바퀴 돌 수 있고 또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나. 라오진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되는 복병마 꼭 노려야 되는 복병마지 않나. 1번 라오진은 꼭 관심권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가라. 충마는 5번 에이스 트리플 그리고 복병마는 1번 라오진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만큼 마필들의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 보통 뒤에서 중후반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 라스트 한 발 쓰는 마필들이 대부분인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흐름이 좀 느려요. 경주. 그렇다면 라스트에 가장 탄력 있게 올라와 주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 마필이 뭐가 있냐, 가장 좋은 걸음을 보이는 마필이 뭐냐, 저는 그 중에서도 8번 갤럭시 피스가 가장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 마필은 초반 스피드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다만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빠른 마필들 틈에서 경주를 펼쳤기 때문에 라스트 추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보다는 스피드 보강도 많이 됐고 마필 직선 라스트 한 발도 가장 탄력 좋은 걸음 보이기 때문에 저는 8번 갤럭시 피스를 이번 경주 가장 입상권에 유력한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그나마 이제 이런 편성에서 갑자기 선행 나간 마필이 유리한 경주가 펼쳐지지 않을까.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마필들이 나오는 편성에서 선행 나갈 수 있는 스피드 지녔고 라스트 걸음도 무디지 않는 마필이 7번 빅토리킹이라는 마필이에요. 마필이 아직 3세로 마필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마필이 직전에 변화를 많이 보여줬죠. 문성혁 기수가 기승했죠. 이번에는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량이 다소 늘어난 감이 있지만 선행 나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담량 55kg지만 충분히 앞선 붙어주거나 선행 나가면 버틸 걸음이 되고 앞선에서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빅토리킹 충분히 이 마필도 입상권 노릴 수 있는, 꼭 안고 가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이번 경기에 뭐 2번 천지폭풍이나 3번 천지폭풍이나 4번 대용왕 그리고 6번 골드레벨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주목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고 예전에 직전 경주에서 인기권 가까이 이제 인기를 모아줬던 마필들이에요. 근데 6번 골드레벨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보여준 게 없죠. 근데 최근 직전 경주 약간의 마필이 변화를 보였어요. 저는 직전에 인경기에서 약간 기승미스만 없었다면, 마필이 좋은 전개만 나왔다면 3번 천지폭 폭풍도 이길 수 있지 않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3번 천지폭풍하고 뭐 1번 메이슨하고 6번 골드레벨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죠. 근데 라스트 걸음 차이는 크게 비교가 없었어요. 근데 천지폭풍이 더 좋은 전개를 탔고 라스트에 더 좋은 앞선 열림이 일어나면서 더 2차게 입상했다고 판단되는데, 6번 골드레벨이 그런 전개를 더 타준다면, 직전보다 더 좋은 전개를 타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마필이 더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번 메이슨하고 3번 천지폭풍보다는 6번 골드레벨에 더 관심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임기훈 기수가 또 연속 기승으로 기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3번보다는 6번에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번 대용왕 같은 것도 선에 나갈 수 있고 2억 기수입니다. 충분히 13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용량도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축으로
충마권으로 말씀드린 마필은 8번 갤럭시 피스, 우리 입상권 후보로 선행 나가서 선행이 유력한 마필은 7번 빅토리킹 정도, 또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은 보편권으로는 6번 골드레벨 정도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죠. 이번 경주에는 딱 눈에 보이는 마필들 위주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그 마필들이 입상이 유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변화가 크게 온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마필들 딱 3두 압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1번 대군의 창과 또 5번 월드스타크, 이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그리고 11번 프리엠 비전, 이 세 두 정도 언급드리겠습니다. 뭐 10번 키팩터도 있고, 뭐 7번 마필이 앞으로 기대치가 있는 7번 대군의 검, 또 위즈레이나도 있고 1300 잘 뛰었던 위즈레이나도 있고, 하지만 저는 1번 대군의 창, 5번 월드스타크, 11번 프리엠 비전. 일단 월드스타크 5번 월드스타크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이죠. 마필 자체가 직전에 1번 게이트에 잘 탔다곤 하나 이 마필 자체가 직전에 상당히 센 편성이었어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5번이고 부담장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편성 자체가 직전보다는 약한 편성이에요. 충분히 걸음상으로는, 능력 걸음상으로는 여기서 입상권이나 우승권이 충분한 마필이다. 5번 월드스타크는 절대 빼서 안 될 마필이고 입상권이 유력한 충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번 대군의 창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를 만났어요. 선행형 마필인데 1번 게이트, 더할 것이 없는 조건을 만났고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기를 모으고 다른 마필들의 경쟁력이 높죠. 안쪽 게이트에다 선행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른 뭐 선행 견제할 마필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대군의 창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입상권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깰 수 있는 마필 11번 프리엠 비전이에요. 프리엠 비전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근데 마필 스피드 자체가 아주 크게 느리진 않아요. 뭐 직전 경쟁 유승환 기수가 뭐 12번 게이트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타주다가 라스트 한 발 썼는데, 이번에 또 김동수 기수예요. 김동수 기수가 이런 마필을 정말 마필에 무리를 안 주고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죠. 앞에 1번 대군의 창이 빠르게 끌어주고 5번 월드스타크가 빠르게 붙어준다면 이 상황에서 다른 마필들의 다리가 쫓아가기에는 버거울 거예요. 그러면서 힘소진이 될 거고, 라스트에 한 발 올라온 마필은 11번 프리엠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5번, 11번 이 세두가 입상권에 가장 유력한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5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6경주 혼합 4등급 1000m,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신 없는 경주 6경주 7경주 6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말들이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렇게 그나마 이제 마필이 보여준 상으로는 6번 베스트 채플이 인기를 모으겠고, 또 9번 더 스파이커, 또 10번 와이드 파이터, 또 주임사 뭐 마필이 강급된 11번 그린 K 정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저는 이 중에서 좀 9번 더 스파이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성을 정말 잘 만나지 않았나.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 직전에는 1700m까지 소화한 모습이고 이번엔 1000m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최병현 기수 기승인데 오히려 이 마필은 최병현 기수에 더 잘 맞고 최병현 기수도 잘 타줄 수 있다. 직전에 뭐 최병현 기수가 뭐 선행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굳이 무리해서 선행 나갈 필요는 없어요. 1000m이긴 하지만 9번 외곽 게이트고 외선입이나 외선행으로 충분히 라스트에 역전이 가능하다. 그런 걸음을 지녔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9번 더 스파이커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 후보로 추천드리겠고, 6번 베스트 채플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걸음 보여줬습니다. 부담정도 내려갔고 지금 국산 5등급에서 승급해서 4등급인데 혼합 경기에 출전하고 있어요. 물론 편성이 약해서 인기만으로 모아주고 부담장이 내려간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세다고 보는 걸음은 아니에요, 마필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주에 선행을 못 나가고 다른 마필들이 빠르게 꺼주는 1번 베스트 구나면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빠르게 끌어준다면 6번 베스트 채플이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베스트 채플은 약간은 고민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11번 그린 K 같은 경우는 강급되면서 지금 주임사를 치고 나오죠. 15주 만에 출전하는데 주임사 때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줘서 1000m에서 힘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56.5라는 높은 부담장 쥐고 있지만 여기 외곽 게이트이지만 마필이 묵직하게 올라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11번 그린 K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2번 황표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정말 좋아요. 기본기도 좋고 마필은 정말 좋은데 직전 데뷔전에 1300을 뛰었어요. 그때는 약간 마필이 덜 완성된 느낌인데 이번에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마필이고 혈통지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잘생겼습니다. 마필 자체가 충분히 뛰어줄 걸음을 지녔고 라스 한 발도 좋기 때문에 탄력적인 걸음이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고 라스 한 발도 있고 마필이 힘도 차고 있고 그때 2번 게이트고 이찬욱이 최근 상승세를 좀 다시 복귀 위해 상승세를 보고 있는 이찬욱이 쓴 기승이기 때문에 2번 황표만은 꼭 노리고 가야 될 복병마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에 좀 이 마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번 리틀 빅 타이거 기본기가 정말 좋은 마필인데 원래 기본기가 좋은 마필인데 작년에 데뷔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휴양 복귀를 해서 주임사를 치르고 나옵니다. 마필이 주임사 때는 전혀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걸음과 탄력은 지닌 마필이에요. 마필이 지금 3세가 됐고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5번 리틀 빅 타이거는 조상범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마필이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상당히 기본기가 좋고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리틀 빅 타이거 좀 주시해야 되는 마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6경주는 그렇게 마필들이 막 엄청 막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성장하고 있는 마필도 있고 변화가 온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는 또 온 마필들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경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6경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죠. 이 7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경주 일요일날 1경주인가요? 일요일날 1경주로 분할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인데 국산 6등급이에요. 솔직히 이번 경주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자신 없다. 믿을만한 마필들이 없어요. 어느 하나 1번 리시브로 해서 12번 사우스반까지 이 12마리의 마필들이 전부 다 믿을만한 걸음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마필들이 뚜렷하게 믿을 수 있냐? 그런 걸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에서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자신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관심 복병만은 안정적인 주행을 펼치는 10번 제너럴 로즈가 복병마가 아니죠. 관심과 인기고 제너럴 로즈가 인기를 많이 모을 거고 그나마 보여준 것은 가장 낫지 않냐. 근데 직전에는 워낙 편한 전개였고 데뷔전에서 물론 성장세를 거듭했지만 2개 기수의 연속 기승, 연속 입상이 좀 의문이고 또 10번 게이트로 지금 밀려나 있는 시점에서 안쪽 게이트 마필들이 변화가 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너럴 로즈가 그렇게 강력한 인기마고 입상이 유력하냐 이거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마필이 앞에 선행으로 뻗어나가는 마필도 아니고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좀 꼬인다면 10번 제너럴 로즈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3번 스피드 마운틴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치릅니다.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어떤 승부가 나오질지 모르겠고 마필 자체에 출발 악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이 출발하게 되면 스타트를 하게 되면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외곽으로 사행을 해요. 지금 주인사를 2번 치르고 나온 이유도 첫 번째는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사행했고 직전 경주에는 직전 주인사 때는 5번 게이트에서 6번만한 이런 걸 다 부딪히면서 외곽으로 삐졌어요. 그런 마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출발 악벽이 있습니다.
출발 불량기. 그렇다면 4번, 5번, 뭐 6번 이런 마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3번 스피드 마운틴이 빨리 튀어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교정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도 좀 난해할 수 있다. 자신 없게 한 거고, 여기에 이런 마필 틈에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필, 정말 누구도 볼 수 없는 마필,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마필로 언급드린 거는 정말 인기도 최하위권 꼴찌로 인기를 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인데, 바로 1번 리시브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저는 이 마필에 약간 기대치가 있어요. 마필의 체형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또 이 마필의 혈통조합이나 혈통 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다. 왜냐? 리시브르의 부마가 누구냐면 시스말 부마가 누구냐면 브로켄바우라는 시스말이에요. 브로켄바우 자마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혈통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외산마였죠. 동반의 강자가 브로켄바우 자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브로켄바우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시스말로서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많이 했고 많은 마필들을 배출했어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온 마필 중에는 동반의 강자가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죠. 동반의 강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랑프리 2연패 했던 마필,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폭과 걸음으로 띄워준 마필. 리시브르 부마가 브로켄바우, 그 자마가 동반의 강자였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리시브르를 보냐,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브로켄바우는 혈통조합이 보통 모마 계열이 로돈 댄서계랑 이렇게 잘 맞는 혈통조합이에요. 보통 잘 띄워준 브로켄바우 자마들 중에서는 대부분 많이 잘 띄워준 마필들은 모계 혈통이 이제 노던 댄서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엘레건트 스완이라는 이제 모마가 혈통계가 노던 댄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로켄바우와 더 좋은 혈통 조합을 이루고 있고, 리시브르나 마필이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부마를 많이 닮았어요. 브로켄바우를 상당히 많이 닮은 체형과 생김새를 보이고 있어요. 동반의 강자도 약간 체형과 생김새가 브로켄바우랑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고 잘 뛰던 마필들이 보통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시브르나 마필이 좀 잘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마필을 정말 잘 알고 마필 생김새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저의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 참고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리시브는 상당히 기대치가 저는 기대치가 있어요. 마방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주임사를 지금 4번을 치렀지 않습니까? 불합격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지금 1월 18일부터 연속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주임사를 출전하면서 체중도 빠지면서 무리하는 가운데 경주를 뛰면서 주임사를 치르면서 걸음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마필이 그러면 후련할수록 걸음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케이스고요. 또 이번 경주를 뛰면서 더 걸음이 늘어날 예정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뛰면서 걸음이 늘어나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 마필을 봤을 때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게이트 이탈 능력도 있고 순발력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번 게이트라는 조건이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봐요. 물론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말을 어떻게 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3번 스피드 마운틴이 처음부터 외사를 보여서 다른 마필들을 방해를 줘요. 밀어버린다면 오히려 1번 리시브르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어요. 순간 튀어나가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주인사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56이라는 부담 중량 무겁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충분히 극복할 만한 체형과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박병윤 기수가 기승하고 뭘 보여주고 있고 뭐 어떻게 조교 때도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느낌이 와요. 이마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리시브르는 이번이 아니라도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마필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고, 포인마입니다. 여기 다 부산마죠? 포인마예요. 실질 생각하면 외산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마. 1번 리시브르. 이번에 사고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경주에 왜 자신 없고 좀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말 믿을 만한 마필도 없고, 또 이번 경주는 배팅을 하기보다는 좀 한 마필을 가지고 좀 응원하는 경주지 않나. 그래, 좀 응원만 하는 경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요. 그렇다고 아예 배팅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리시브에 아주 소액을 투자를 하면서 좀 즐겁게 재미를 한번 보시는 경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마필이 뭐 간다, 이마필이 무조건 들어갈 거야, 뭐 정말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야, 이게 아니라 이마필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이마필을 소액으로 뭐 연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액으로 약간 100원이라든가 200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좀 즐기면 이마필이 어떻게 뛰는지 좀 보고, 입상하면 좋고 막 신나고 이런 거를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마필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마필이 입상권이 후보라는 게 아니라 꼭 관심에 가져 주셔야 될 마필이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런 마필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1번 리시브르 막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가져가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딱 드러나 있는 마필들이 있죠. 이 와중에 뭐 1번 가자가자부터 10번 창선진 중에 축으로 가져갈 마필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상할 만한 마필 바로 2번 글로벌 천하예요. 정말 좋은 조건을 만났죠. 2번 게이트에다가 또 그렇게 빠른 마필도 없고, 이 마필이 선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편성상 약편성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천하에게는 찬스다. 거의 2억 기수 재기승에다가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찬스. 저는 이번 글로벌 천하는 이번 경주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도전 세력은 3번 머니지프도 좋은 걸음을 보여줬죠, 직전에. 그리고 6번 느세찬도 있고, 또 8번 송함준도 나름 괜찮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9번 바람의 미소가 상당히 라스트에 한 발을 쓸 마필로 판단되고, 그치만 이런 마필들이 믿을 수 있냐? 큰 믿음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걸음 자체가. 그 와중에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번 경기에 글로벌 천하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 한두 복병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7번 캐논 슈터입니다. 3세 안말이에요. 외산마입니다. 지금 국산 5등급 경주의 외산마. 아마 편성 등록했을 때, 출마 등록했을 때 출마 등록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국산마 경주로 편성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산 5등급의 편성에 들어왔습니다. 외산마가 캐논 슈터. 직전 경주들은 전부 다 혼합 경주, 혼합 4등급 외산마 경주, 보통 4등급 마필들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빠르고 좋은 검을 보여줬던 마필들 틈에서 초반도 빨리 못 붙어주고 라스트도 힘을 그렇게 쓰지 못했던 걸음이었어요. 부담 저항이 다소 55까지 늘어났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정도의 편성이 약한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아직 3세 안말이고, 저는 지금 지형조력에서 마방에서 5번 더 좋은 레일과 7번 캐논 슈터를 추천시켰는데, 더 좋은 레일은 뭐 볼 게 없죠. 크게 보여준 마필이 없기 때문에, 라스트 한 발 정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전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7번 캐논 슈터가 꾸준하게 전구간 띄워주는 걸음이에요. 마필 자체가 마필이 그렇게 크게 밀려나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캐논 슈터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7번 캐논 슈터 이번 경주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축은 2번 글로벌 천하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 혼합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6경주와 분할 경주로 진행되는 혼합 경주죠. 1000m 경주. 이번 경주에 뭐 선행형 마필들이 정말 많아요.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 바로 1번, 4번, 6번, 7번, 8번, 10번까지, 뭐 1번 게이트부터 10번 게이트까지 정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선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요. 이 마필들이 압도적으로 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있냐, 이 마필들 중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당일 현장 컨디션이나 마필들의 뭐 게이트 이탈, 가짜 타이밍이나 이런 뭐 기술의 능력, 뭐 게이트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선행마가 있다. 그런 마필 타이밍 좋게 선행을 편하게 나간다.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안정적인 마필은 그런 마필들 틈에서 뒤에서 선입에서 꾸준히 따라가다 라스트에 그 마필들을 넘어서는 마필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마필들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마필은 바로 2번 큐피드 가이라고 봐요. 큐피드 가이는 선행도 나갈 스피드를 지녔지만 선입권에 붙어져서 추입을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라스트에 힘이 좋고, 직전에는 초반에 마필을 좀 제어를 제대로 못해서 앞에 나가주면서 라스트에 힘이 없었는데, 마필이 빠르게 잘 붙어준다면 힘 한 배에서 라스트에 한 발 충분히 역전, 폭발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2번 게이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마필보다는 2번 큐피드 가이가 이번 경주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 않나. 그리고 입상권이 가장 유력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번 큐피드 가이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좀 혈통 기대치 있는 마필 7번 문학의 전사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엉클모 자마입니다. 엉클모 자마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마들이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50조에서 출전하고 있죠. 임기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마필이 아주 다소 힘이 덜 찬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마필이 조교를 통해서 마필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의 전사는 직전보다는 더 좋은 걸음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직전보다는 더 많이 뛰어주면서 입상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7번 문화의 전사, 확실히 이번에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노려야 될 마필 7번 문화의 전사 말씀드리겠고, 구경주는 가장 유리한 조건 맞이한 선행 마필들 보내주고 차분하게 따라가서 한 발씩 2번 큐피드 가이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국산 3등급 1200m 경주예요. 상당히 국산 3등급 1200m 재밌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 자체가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있고, 정말 빠르게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 스피드한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9번 글로벌 뉴스, 그리고 12번 박차오름. 여기에 부진하지만 선행력만큼은 뒤지지 않는 6번 야워 스마트캣까지, 이런 마필들이 선행으로 끌어주면서 상당히 유리한 전개를 만난 마필이 있어요. 1번 라운노키죠. 6번 야오 스마트캣과 9번 글로벌 뉴스와 12번 박차오름은 어떻게든 초반에 힘소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고 선행 나갔을 때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소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선에서 빠르게 천천히 바로 붙어갈 1번 라운노키가 상당히 유리하고, 지금 5세예요. 마필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할수있어요. 좋을 때 걸음을 써야죠. 1번 라운노키 55.5로 부담장이 늘었지만 충분히 빨리 붙어주고 라스트에 힘이 있는 마필. 6번, 9번, 12번이 선에 나가도 넘어설 수 있는 걸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라운노키를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하지 않나, 입상권이 유력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저는 라운노키보다는 축으로 추천드릴 마필이 있어요. 복병 맞으면 축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11번 매직10입니다. 다소 외곽 게이트고 11번 게이트지만 이거 직전 경주는 마필이 좀 빠르게 붙어주지 못하고 또 직선에서 진로가 좀 막혔어요. 그 틀어나다 보니까 마필 추진이 늦었죠. 타이밍이 늦어서 라스트에 힘을 제대로 못 썼다. 근데 매직10은 이찬원 기수가 가장 잘하는 마필이고, 최근에 이찬원 기수가 많이 올라왔고, 또 11번 게이트긴 하지만 자리 잡는데
큰 무리가 없다. 마필이 중속으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라스트 한 발을 제대로 써주냐가 문제인데 직전같이 그렇게 큰 진로 막힘이 없다면 11번 매직10은 이번에 라스트 한 발로 다른 마필들이 이길 수 있는 입상권 유력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는 1번 라운로키 그리고 11번 매직10 정도 입상권으로 말씀드리겠고 12번, 9번, 6번 이 세 두는 선행 나가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물론 편한 마필이 말하자면 12번 박차오른이 정말 빠르게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선행을 편하게 나간다면 입상이 가능하고 9번 글로벌리스도 스타트만 잘 받아서 선행을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지만 6번 야옹스마트키 워낙 순발력이 좋아요. 워낙 게이트 이탈 능력이 좋고 이게 고춧가루 역할을 하기 때문에 9번 글로벌뉴스와 12번 박차오름이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1번 라운로키와 11번 매직1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예요. 이번 경주 같은 건 상당히 재밌어요. 정말 저는 이번 1등급 경주가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일단 충마가 서 있는 경주긴 하지만 이 충마를 믿을 수 있냐? 부담중이 57.5 노드 위너입니다. 물론 레이팅이 올라서 최근에 1등급 경주에서 계속 우승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팅이 올라서 직전에 또 압도적인 걸음을 보여줬고 10번 노드 위너 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과 게이트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인 1800m 처음 뛰지만 4번 모르피스도 있고 또 4세 중에는 좀 강한 마필인 솔의 4세 안말 중에 강한 마필인 성장세가 한창인 7번 스카이베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1번 안쪽에서 편하게 선행 나가서 선행 나가면 무시 못하면 1번 위너스 글로리란 마필도 있기 때문에 노드 위너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부담중량도 있고 외곽 게이트라는 점도 있고 상승세인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 봅니다. 이 마필은 능력마예요. 앞으로 기대치가 창창하고 아직 4세이고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마필이 물론 부담중량 극복이 관건입니다. 저는 57.5 극복 가능하다 봐요. 물론 이런 부담중량이 1등급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10번 노드 위너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입상 한 자리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 노드 위너 입상권 한 자리는 우승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 12번 노드 위너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4번 모르피스 1700m 경주를 한번 뛰었는데 거기서 이렇다 할 모습은 못 보여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개가 약간은 다소 불안했고 처음 뛰다 보니까 라스트에 큰 걸음을 못 발휘했다. 다소 좀 아쉬웠다. 하지만 충분히 중장거리도 가능한 가능성을 보였다 판단했어요. 그리고 1400m 계속 뛰고 이번에 1800m 뜁니다. 모르피스 안 될 거 없어요. 마필이 그때보다는 더 좋아졌고 단단해졌고 1800m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의 페알량과 걸음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모르피스 안 될 거 없다.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7번 스카이베이 이세 마필 중에서 경쟁력이 상당하죠. 부담중량도 지금 52kg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에 뛰다가 지금 일반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1등급이지만 예전에 인기 2위 모으고 약간 못 뛰었죠. 근데 그때보다는 마필이 좋아졌기 때문에 7번 스카이베이도 꼭 노려야 될 마필이고 여기에 복병만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마필이 있어요. 10번 썬라이팅 이 마필은 갑자기 제범민기스가 선행 나가고 보통 앞에 나가서 마필을 전개하고 긴 거리를 뛰어주는 마필인데 굳이 이 마필이 선행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무리해서 선행 안 나가도 되는 마필인데 작전 지수가 그래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필 자체가 확실히 1등급에 적응을 어느 정도 했고 이번에는 1번 위너스 그로이라는 빠른 마필도 있고 12번 로드 위너도 빠르게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썬라이팅이 무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를 안 하고 선의권에 차분히 타줬으면 오히려 더 한 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타주면 복병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썬라이팅은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됩니다. 보병만. 저는 안 될 게 없다는 걸음을 지났다고 판단해요. 10번 썬라이팅 4세고 그렇기 때문에 10번 썬라이팅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축은 12번 노드위너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 12경주까지 왔네요. 벌써 좀 제가 약간 급하게 12경주까지 오면서 약간 급하게 말한 것도 있고 약간 조심스럽게 말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지난 토요경마 일요경마보다는 좀 1년 만에 복귀했을 때보다는 좀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12경주까지 왔는데 이 12경주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최근에 충파가 방송 1년 만에 복귀하기 전에 단톡방 단체 톡방에서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경주는 대부분 충파가 좀 복병을 잘 찾아드리는 상황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상당히 아쉽죠. 토요경마의 9번 3차겠죠. 또 일요경마의 최범인 기수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3번 금화필이 입상했는데 충파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정말 제가 분석해온 대로 기승을 했고 분석해온 대로 마필이 갖고 와줬어요. 그만큼 아쉬움도 않고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번 마지막 경주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뭐 1번 황우라 지주랑 뭐 3번 MJ 파워 또 뭐 4번 좀 부진하고 있지만 4번 스톰나이커 6번 라온 포티어스 7번 어메이징 사스 8번 캐치 미라클 또 10번 프로함성 11번 미스터 큐피드 이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뭐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뭐 축으로 추천드릴 마필은 승급전이고 거리가 늘었지만 그래도 7번 어메이징 삭스가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토니 기승인데 부점년도 54.5죠. 마필이 성장하고 있고 4세고 마필이 단단합니다. 저는 이 마필 선행 안 나가도 된다고 보고 1200m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필이 휴양을 복귀하고 나서 걸음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딱 적응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승급적이긴 하지만 저는 7번 어메이징 삭스를 좀 세게 보고 있고 충마권 입상권 유력한 마필로 보고 있고 이번 황홀한 질주는 직전에 편한 선행을 나가서 3착을 했지만 이번에 만약 다시 그런 직전과 같은 편안한 전개가 나온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 빠른 마필이 있다. 뭐 4번 스톰나이커도 은근히 빠르고 또 7번 어메이징 삭스가 외곽에서 압박을 해올 거고 또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6번 라온 포티어스가 라스트에 마지막에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주예요. 6번 라온 포티어스가 직전에는 좀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죠. 이 마필은 초반부터 스타트가 딱 하면 바로 빡 치고 나오는 마필이 아니라 서서히 끌어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중속력이 적고 코너를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는 앞선에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펼치는 마필인데 이런 전개는 어떤 기수가 가장 잘 유도를 하고 잘 타냐? 최범현 기수입니다. 무빙이라고 하죠. 코너 3, 4코너 무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고 나오는 마필에는 최범현 기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혁 기수가 3번 MJ 파워에 기승하지만 6번 라온 포티어스에 이번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한다는 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혁 기수가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최범인 기수가 더 적합하다. 이혁 기수보다 훨씬 더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수이다. 라온 포티어스가 라스트 한 발도 지녔기 때문에 참고 한 발 타도 라스트 추임력도 지녔기 때문에 저는 전개상 6번 라온 포티어스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어메이상스를 축으로 추천드리고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지만 6번 라온 포티어스 목병마로 말씀드리겠고 또 1번 황홀한 진주보다는 그나마 3번 MJ 파워가 그나마 나은 걸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관심에 가져가야 돼요. 3세고 또 성장세도 거듭하기 때문에 3번 MJ 파워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은 10번 프로함성은 부담장이 내려와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외곽 게이트고 뭐 빅토르 기수가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어요. 선행을 타줄지 추입을 타줄지. 다만 1200m라 이마피는 1000m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200m는 좀 다소 좀 아직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 판단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어메이징스, 6번 나운포티어스 정도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경주를 다 진행해봤어요. 12경주까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보평마도 말씀드리고 축구로 추천드리는 마필도 말씀드렸지만 또 안 보는 마필들, 하지만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들도 좀 다소 언급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분께서 이 마필을 꼭 베팅해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자신의 마법과 잘 조합해 나간다면 더 즐겁고 좋은 경마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거기에 적중까지 따라와 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초파가 이렇게 방송에서 분석으로 풀이를 해드리고 어떤 마필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한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1번부터 만약 12마리가 출전한 1번부터 12번 마필까지 한두 다 언급드리고 싶지만 그렇다 보면 너무 루즈해질 수 있고 좀 한 경주가 지루해질 수 있고 방송 시간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대상 경주는 그렇게 좀 언급드릴 수 있지만 한두 언급드리기보다는 좀 키워드로 관심권에 가져가는 마필, 또 인기권에서는 어떤 마필, 뭐 어떻게 불안하다, 혹은 또 이 마필은 좀 전혀 보여준 내용이 없지만 어떠해서 충파가 어떻게 보고 있다, 앞으로 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언급드리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주시라 이렇게 판단드리고, 또 충파가 예상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 단체 톡방에서는 제가 승부경주를 지정해서 보내드리곤 해요. 지난주에도 승부경주를 성공했죠. 대상경주 9경주 제가 성공을 했죠. 63 주력에 6일 반주형 딱 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명품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63 단방, 36 단방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명품축제는 현장에서 말이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뒤에 넣었어요. 물론 제가 그리던 전개로 앞쉽게 오진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던 6번 마필과 3번 대한마 36으로 왔죠. 단방으로 추천해서 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18배입니다. 승부경주를 지정했고 충파가 하루에 승부경주를 한 경주를 지정할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고 혹은 3개, 4개, 5경주를 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승부경주를 지정해 왔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가 보는 마필들이 컨디션이 좀 떨어 보인다거나 주로 상태가 내가 원하는 주로 상태가 아니다, 내가 승부할 만한 주로 상태가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승부경주를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파의 당톡방에 오시면 아래 남겨드릴게요. 문의를 해주세요. 아래 주소를 링크를 달아야 되니까 거기에 카톡으로 1대1 오픈 채팅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단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충파가 거기에 이제 마필의 현장 상태라던가 또 어떤 마필을 보고 관심마가 있는데 충파한테 이 마필이 어떠냐, 이 마필이 입상 가능하냐 어떠냐 하면 충파가 거기에 대한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을 충파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러해서 이렇게 본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서 물어봐 주시고 오셔서 다양한 분들이랑 함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단톡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와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셔서 뭐 욕설이나 뭐 성적인 발언, 정말 저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욕하거나 뭐 지역 감정을 유발한다거나 또 정치적 색깔을 언급해서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 저는 좀 제재를 가할 생각이고, 또 오셔서 뭐 토토나 뭐 이런 다른 베팅 있지 않습니까? 뭐 카지노 홍보를 한다거나 토토 홍보를 한다거나 또 경정이나 경륜, 경마와 관련 없는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제재를 가할 생각이에요. 다만 뭐 유머스러운 거나 뭐 다른 뭐 노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하셔도 돼요. 근데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타 예상가를 언급한다거나 다른 예상가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제재를 가할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에티켓만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 단톡방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승부경주도 있으니까
충파에 또 충파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충파가 뭐 따로 뭐 예를 들어서 금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문자 발송을 해드려요. 문자 예상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충파에 문자 예상을 하듯이 뭐 주력이나 반주력으로 문자식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저한테 1대1 문의를 좀 걸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문자 예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꼭 참고해 주시고 또 토요경만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마필드 말씀드렸고 충파가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분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마필들을 언급 드렸다고 해서 그 마필이 꼭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일요경마에서도 더 좋은 마필과 더 좋은 내용 남들이 보지 않는 숨겨진 마필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일요경마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경마 여기서 마치겠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